안녕하세요. 거조씨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집값과 관련된 그 이코노미스트 기사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이 4월 말인데요. 이 기사는 3월 12일자 기사예요. 그러니까 한 달도 더 된 기사이긴 한데 이 이코노미스트 기사 같은 경우는 휘발성이 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나도 읽을만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뭐. 서울 하우징 마켓이요. 한국의 그 서울의 집값이 huge political and economic headache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거대한 정치적, 경제적 헤데이크 아주 골칫거리예요. 그래서 리제명 is taking his presidency on fixing it. 이거 해결하는데 presidency를 걸었어요. 대통령직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파트를 이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았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은 이 집이라는 것이 homes are for living in, not investment. 이 집이라는 것이 거주를 위한 것이지 인베스트먼트 투자 대상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우리나라의 그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뭐라 그랬냐 하면은요. The fountainhead of all problems. 이 모든 문제의 fountainhead,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2024년에 그 서울 에어리어의 그 house price to income ratio를 보면요. 이게 PIR. 이것이 뭐냐면 P 그럼 price잖아요. I 그럼 income이죠. income. house price to income ratio를 보면요. 이게 주택 가격 대비 소득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P 그러면은 price고, price가 분모, income이 분자. 그래서 보면은 집값 나누기 소득인데 이게 8.7이었대요. 8.7까지 올랐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연봉의 8.7배가 집값이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그럼 많은 건가? 라고 했을 때 3에서 5 정도면은 PIR이 한 비교적 안정된 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6에서 8 정도가 되면 부담이 크다라고 하고 한 6에서 8이라고 하면 부담이 큰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8.7 그러면은 아주 그냥 매우 높은 수준,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다가 last year 작년에는 9%까지 rose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집값은 소득 대비 너무나 심각하게 높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증가세가 fastest increase in nearly 2 decades, 20년 만에 이 증가세가 가장 빠른 증가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제명 대통령이 rolled out measures to slow speculative property investment. 그래서 rolled out 그러면은 이렇게 밀어 늘리는 거예요. rolled out. 왜 rolled out the pastry 그러면 밀가루 반죽을 쭉 밀어 늘리는 건데 이런 speculative property investment를 완화하기 위해서 speculative 그러면 이제 투기성 이건데요. 투기성 투자를 이제 슬로우하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정책들을 measures를 rolled out 펼쳐냈습니다. 예를 들면 tightening restrictions for mortgage loan for home buyer. 주택 구매자를 위한 담보대출 규제를 아주 tightening, 강화하고 requiring, 뭘 요구했냐면요. newly bought homes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area to be owner occupied for 2 years. 2년 동안 to be owner occupied, 반드시 살아야 되는 실거주를 의무화했습니다. 게다가 a capital gains tax exemption 그러면요. capital gains tax exemption 양도소득세 exemption 면제. 이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매각할 때 적용되었던 이 capital gains tax exemption 이 양도소득세 면제가 will expire in May 5월이면 expire 끝난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집 문제 때문에 정권이 막 바뀌잖아요. 이제 housing has flummoxed several presidents. 이 집 문제가 여러 명의 그 대통령들을 아주 flummox했어요. flummox 그러면 짤짤매게 하다, 당황하게 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택 문제가 여러 대통령들을 아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too many people want to live in the greater Seoul area.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서울 근교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half the country's population, 이 한 반이 넘는 인구가 이 서울 근교에 다 거주를 한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construction of new housing has slowed to a crawl. 이 새로운 건축, 신규 주택 건설이 거의 어떤 상태? slow to a crawl. crawl 그러면 기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집에 대한 그 construction, 이 건설이 거의 막 너무나 기어가고 있다. 거의 정체 상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property is a favored investment잖아요. 그 property, 부동산이라는 것이 아주 favored, 선호되는 investment, 투자 수단입니다. 그래서 하우스 오너들은 buy several properties. 사실 집을 몇 채 구입을 하잖아요. 이게 전문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그 사람들이, 주택 소유자들이 여러 채를 구매합니다. 그래서 민간 임대 시장에 이런 기본 그 주택 소유자들, 이런 기업형 아닌 그냥 주택 소유자들이 서울 그 민간 임대 시장의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provide over 86% of the private rental market in 서울. 86% 이상을 공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전세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세. 그죠? 시스템 known as 전세. 그런데 요즘 서울의 그 전세금이 얼마냐? 590 million won. 이게 얼마인 거야? 얼마예요? 5억 9천만 원 수준이에요. 전세금이 5억 9천만 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전세 구하기가 어렵겠죠. 게다가 뭐 전세 사기 막 있어가지고 요즘 월세, practice, cold 월세로 막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지금 얼만큼 차지하고 있냐면요. now accounts for around 60% of the rental transactions.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5 years ago, 5년 전에 비해서 20 percentage point가 올라간 거라고 합니다. 5년 전보다 2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corporate landlords, 이렇게 기업형, 기관 투자자의 지원을 받는 기업형 임대사업자들은 이제 기회를 보고 있는데 어디에 기회를 보고 있냐 하면 see an opportunity in the mounting anxieties over housing. 이 주택에 관한 그 불안감이 막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주택에 대한 불안 증가 속에서 기회를 보고 있고, 또 지금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 a growing number of people living alone. 이런 혼자 사는 사람 1인 가구가 거의 지금 nearly 40% of Seoul's household. 이렇게 서울 가구의 40%에 해당하는 거, 이것에 corporate landlords들이 주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will Seoul's housing nightmare sink another presidency? 이렇게 서울의 주택 위기가 또 하나의 이런 프레지던시, 대통령직을 가라앉게, sink,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 for the first time in a decade of polling, 10년 만에 처음으로 over half of Seoul Koreans approve of the president's housing policies. 이렇게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인들의 그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주택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비율의 사람들이 집값은 결국 어쨌거나 하락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Home prices will drop eventually. 결국엔 하락할 것이고, 그렇지만 they expect rent to rise. 그들은 또 렌트비, 그 임대료는 rise, 상승할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집값은 결국은 하락하겠지만 임대료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어쨌거나 그 강남과 같은 이런 upmarket, 이렇게 고급 지역에서요, 가격이 leveled off, 평평하게, level 그러면 평평한 그런 뜻인데, have leveled off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새로운 주택들이 capital gains tax holiday 이것이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양도세
holiday 그럼 혜택, 양도세 혜택이 end 끝나기 전에 이제 매물이 나오면서 이런 가격들이 leveled off 하고 있습니다.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승헌이라는 어떤 컨설턴트가 서울에 있는 그 부동산 컨설턴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He argues, 그 주장을 해요. Mr. Lee's blanket approach oversimplifies a complex crisis. 이 대통령의 blanket approach. 그 blanket approach라는 것은 아주 담요로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그냥 일괄적으로 적용해버리는 그 일괄 방식, 일괄 적용 방식이 이러한 아주 복잡한 위기를 아주 oversimplify, 상당히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집값은 과연 떨어질까요?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demographic challenge 때문입니다. 인구 구조가 심각한 인구 구조잖아요. 이것이 집값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in about 15 years, 15년만 있으면 baby boomer living in Seoul, 서울에 사는 그 베이비 부모들이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life expectancy, 이거 기대 수명이죠. 기대 수명을 다 해요. 당연히 이제 집이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아주 그 출산율이 막 감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출산율이 drastic decline 하고 있습니다. in birth rate, 그죠? drastic, 아주 그냥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집은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demography is remorseless 합니다. 이 인구 구조라는 것이 remorseless, 무자비해요. 그죠? 뭐 이것저것 인정사정 볼 것 없습니다. 그래서 demography는 remorseless, 아주 무자비합니다. 그런 결과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긴 해서 집값은 이제 안정화될 거지만 언젠가는 but maybe too slow for President Lee.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이 속도가 too slow, 너무 느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끝납니다. 아무튼 장기적으로 보면 집값은 해결되겠습니다. 왜? 데모그래픽 챌린지 때문이죠. 인구 구조 때문이에요. 15년만 지나면 베이비 부모들 다 갑니다. 저도 이제 어느 순간에 가겠죠. 그리고 아이들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은 뭐 저절로 잡힐 것 같긴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too slow, 너무 느리긴 하겠지만. 자, 이렇게 3월 12일자 우리나라에 관한 집값에 관한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읽어보셨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도 기사 읽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